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통령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대선이 며칠 안 남았죠. 대한민국에서 현재 21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아스팔트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왜 저들은 매번 총선이나 또는 지방선거 때 국가관과 애국심 그리고 투철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는 의식이 없는 자들만 공천을 한다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왔었습니다. 그 고민이 해결된 것이 바로 2017년 4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불법 사기 탄핵이었습니다. 물론 2016년 12월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자유우파 정당이라고 생각하고 또 국민의힘에서 꼽아놓은 후보만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난번 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의 역사, 바로 북한의 대남 공작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여러분들도 뒤돌아서 복기를 한번 해보시면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었던 많은 또 사고들 아주 심각하죠. 이제 저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번 이제 오사다리를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윤석열을 지키자고 시간을 역사에 가지만 지난 3년 동안 이제는 살아줄 수밖에 이게 상황에 준비했었어요. 하나님 중요하죠. 따뜻한 냄비 속에서 아랫배를 문지르면서 윤석열 만세, 윤석열 지키자만 외쳐놨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윤석열의 신의상 비상계엄령입니다. 신의상 비상계엄령은 바로 대한민국 족파의 대선과 개헌의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 사전선거에 있어서 이 유권자 즉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문제가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 불안군 해안면에서는 인구가 2,033명인데 사전 투표자 수는 2,284명으로 이렇게 집계하고 있습니다. 서울 초월동 12시 지금 실제 투표자 수는
그러나 성공의 발표는 2,000명으로 약 1,100%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대구 환경위원 행정복지센터 실제 현장 투표자는 280명, 선거리 투표는 492명으로 210%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렇듯 이 부정선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단호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김문수 후보 캠프에 아는 분을 통해서 확인해봤더니 이것은 거짓말이다. 단호를 발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제 부정선거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죠. 국민의힘은 5.18 헌법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아예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주호영 개헌특별위원장이 5대 개헌 방향을 발표했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대 개헌 방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헌의 연상화다. 개헌의 연상화. 즉 이제 앞으로 개헌은 국민투표 한 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법률로 개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헌을 그렇게 법률로 해야 할 상황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연방제 개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이 총선 공약을 보는 말입니다. 이건 바로 대한민국 파괴, 자유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선거 공약을 맹물을 내세워서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적폐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 용납하실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대한민국의 선거, 사법, 정치, 언론 등 자유민주주의 자정기능은 모두 죽었고 붕괴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말입니다. 헌법 조문에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형평성을 가져간다. 형평성이 있다. 대한민국 법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이 전문 내용이 5년 때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바로 5년 때 만든 겁니다. 물론 5년 때 만든 것이 아니라 6년 때 만든 거죠. 6년 다시 시작하면서. 근데 당시 헌법을 뒤에서 주장한 자들이 종북 좌익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법통을 이어간다. 자, 그러면 상해 임시정부가 어떤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건국장령, 건국강령입니다. 바로 헌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국강령은요, 공산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건국강령 제1장 3절을 보면 말입니다. 사유제도를 국유로 파행하는 토지행령,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요. 건국강령 3장 5절 3항에는 몰수한 재산은 빈곤, 빈농 및
일체 무산자의 이익을 위하여 국영 혹 공영의 집단 생산기관의 충당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건국법령 제1장 6조에는 정치와 경제와 교육 권리를 균히하여 보조를 없애라고 재차 명시되어 있는데, 한반도가 해방이 되면 상해 임시정부는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했다는 말인지 이러한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봐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해 임시정부의 건국, 즉 건국혁명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그 1987년도에 제정된 헌법, 바로 6.29 선언에 의해서, 노태우의 6.29 선언에 의해서, 6.29 선언은 바로 종북 세력들에게 항복한 항복선언입니다. 그 항복선언에 의해서 제정된 87헌법, 그 87헌법의 헌법점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는, 아니 3.1운동의 정신을 이어가는 바로 상해 임시정부, 그것을 대한민국 건국의 전통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통성이 뭐냐?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본 성명서. 이제는 목숨 걸고 싸우는 길만이 우리의 삶의 도전,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조국 자유대한민국이 국방,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등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계시겠지만, 부정선거에 대하여 대통령, 국회,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법부, 검찰, 경찰, 언론 등 모두가 한통속이며 같은 편이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간과한 결과가 1990년 1월 22일 노태우 3당 합당으로 보수파 정당 국민의힘이 간첩 및 종북 좌익세력에게 장악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간과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역사는 북한의 대남 공작의 역사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간과한 결과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헌정 파괴, 체제 정복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간과한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유와 경제적 혜택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한미동맹, 즉 한미상호 방위조약과 국가 기반 구축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통찰력과 헌신, 5.16 혁명으로 한강의 기적, 부국강병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의 선견지명 및 뛰어난 영도력과 초인적인 헌신, 11.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적화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여 성공적인 서울올림픽 개최로 국군 능선기를 만든 전두환 대통령의 위대한 지도력과 헌신, 6.25 사건 등 북한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다 생명을 바치신 호국명령, 상위군경, 유가족, 월남파병 군인, 중동근로자, 세독광부, 세독간호사, 애국기업인 할아버지, 할머니의 헌신과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의 대남 심리전의 공작으로 자유에 취해서 자유가 하늘에서 떨어진 공짜로 생각하고 자기 나라를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 평화를 외치는 반동과 이기심으로 사회기관이 무너지고 있으며 우리가 누리는 모든 혜택이 자기 자신 스스로 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을 망각 속으로
6.25 사변경 북한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다 생명을 바치신 호국영령 등 유가족을 잊어버리고 있는 현실의 결과다. 간첩 세력이 신분세탁 목적의 유장보수 국민의힘 당적의 대통령이 되어 자유대한민국 건국 및 체제구정 사건에 문재인과 괴를 같이 하면서 체제정부 부정선거를 비호하고 살을 두고 뼈를 부러뜨린다는 유창골단 전략과 보수파 개멸 목적의 고도의 심리적인 미국 국민방문, 국빈방문, 한미동맹, 태극기, 창조기 등 보수파의 아이콘을 몸에 걸치고 의도적으로 자유를 외치면서 본인이 보수 우파라는 메시지로 국민을 쇄신시켜 왔습니다. 대통령이 보수 우파라는 이미지에 보신탕 금지법 통과와 국가 소멸 인구감소 상황에 여러 마리 개를 안고 추석 인사를 하고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명품 해외 쇼핑, 기업백, 대량의 마약 밀수, 저쪽 그 단체에서 국민회가 있으니까 오늘 국민회 끝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양평 부수조 노선변경, 영평 해쇼핑, 기업백, 대량의 마약밀수, 주가조작, 새만금 쟁거리 사건 및 이태원 집단살인 의혹 사건, 의대 2,000명 일반국 증원, 대파 사건,
엑스트라 천공의 무속 발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칠하고 아주 허술하고 허접한 비상계엄령 냄새만 풍기는 똥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우리의 조국 자유대한민국의 현대사와 전국 상황을 잘 모르는 대다수의 많은 국민은 크기만 보다 보니 윤석열이가 보수파 대통령이라고 세뇌된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 및 국민의힘, 언론, 시민단체 등 종북 좌익 세력들은 기다렸던 듯이 내란이다, 비상계엄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다, 개헌을 해야 한다,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령은 이재명 등 종북 좌익 세력과 함께하는 친위 부패 정황 의혹이 크며 결과적으로 보수파 괴물과 대한민국 적파의 대선과 개헌의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구조의 일부 소수 정당이 있지만 1948년 8월 10일 대한민국 건국이 없으며 국보 이승만 대통령과 국방병 박정희 대통령도 없는 실질적으로는 김대중 정신재승 5.18 광주 하나의 정당이며 부정선거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법치가 없는 5.18 일당 독재국가입니다. 이번 6.3 대선에 누가 되든 표현만 다르지 5.18 헌법수로 내각제 개헌, 수도이전, 중앙정부 해체 수준의 지방분권이라는 명목하에 5개 서울의 메가시티에 입법, 행정, 세입, 세출의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제 기반 구축 등 북한 살인독재 고려연방제로의 평양행 고속열차 출발을 준비하는 상황이며 6.3 대선은 북한 고려연방제 고속열차 기관사를 진행하는 요시케이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게 윤석열은 바지이며 윤석열의 목적은 북한 살인독재 고려연방제 목적 5.18 광주 내각제 개헌으로서 차악인 윤석열에 대비하고 준비하자고 목놓아 치고 주장하였지만 자유우파 단체장들, 유튜버들, 특정 인사들, 특정 목사, 외비역 단체장들 등 어느 누구 하나 차악에 준비하지 않고 대구리가 냄비에 따스한 물속에서 부풀어온 아랍배에 쓰다듬듯이 3년간 윤석열의 목을 메고 올인하면서 윤석열 만세, 윤석열 지키자만 외치다가 40총선 말아먹고 차악의 종북 좌익세력 윤석열의 비상경령 취임 부패에 당하였습니다. 특정 유튜버와 시민단체장, 특정 목사, 특정 인사 등의 말만 믿고 윤석열 만세 하신 분들은 인정하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들은 자이든 타이든 종북 좌익세력과 이들에 부역하는 기회주의 세력의 기만 심리전에 넘어가신 것입니다. 지금도 윤석열 만세, 윤 어게인을 주도하는 세력은 끝까지 보수파 국민을 분열시키는 목적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자유민주체제의 자정기능은 모두 죽었습니다. 선거, 사법, 정치, 언론 등 남아있는 것은 국민뿐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자유단립 세력을 구축해야 하며 이제는 목숨 걸고 싸우는 길만이 우리의 삶의 표적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 29일 태극기혁명 국민의원본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